이 리더십을 코칭을 공부하실 때 꼭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는 거 세 가지만 오해를 풀면 우리가 진성 리더십을이나 이런 리더십을 할 때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카리스마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 이렇게 쭉 왔지만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할 때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타고난다라는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특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부분들을 타고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게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 안에서만 타고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물론 그 성격이나 특질이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격이나 특질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리더십 코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행동으로만 하면 우리가 행동 중심 코칭이라고 해서 행동으로만 하면 코칭이 잘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요, 이게 세 가지 홀리스틱적인 관점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도 얘기하는 게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만 쓰는 사람은 오히려 잔꾀로만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통합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가 확장되고 발전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가슴을 사용하고 이제 필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략이 없다 보니까 너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발전이 없고 너무 협소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략이 생기고 멀리 내다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할수록 훨씬 더 통합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죠. 이럴 때 리더십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는 실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도 쓰고 머리도 써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갈 때 훨씬 더 이 리더십 코칭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리더십은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할 때 태어나서 내가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잘못된 생각이다. 리더십이 내가 갖고 있었는데 기회를 못 만났고 그리고 발전하지 못한 거니까 지금서부터 발전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머리를 쓰는 띵킹, 전략도 중요하고 가슴이나 이런 필링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그럼 실행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리더십 코칭을 볼 때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리더십 코칭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했던 것들이 리더십 코칭에서는 크게 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모델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이제 그로우 모델이라고 많이 알잖아요. 그 그로우 모델에서 RE를 붙였습니다. RE. 그래서 RE라는 게 뭐냐면 R이라는 게 우리가 리스펙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리스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존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생길수록 그 회사가 발전이 있고 그 가족이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리더십 코칭을 하실 때 다른 것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인데요. 여기 지금 1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요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십 코칭을 할 때 내가 우리 조직에 리더십 코칭을 좀 접목시키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한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이 분위기나 조직에 대한 문화를 바뀌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우리가 컬처핏이라고 합니다. 컬처핏. 컬처핏이 맞아야지 그 회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컬처핏이 안 맞으면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존중을 하는 이 문화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지 조직의 핵심 가치를 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이 가치에 맞는 사람만 뽑자. 그래야지 그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그냥 CEO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채용 담당자가 좋아하는 사람만 뽑다 보면 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보고 핵심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리스펙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깨닫고 그들을 북돋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어루만져 주는 거죠. 우리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강아지도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얘가 와서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깨닫게 하고 북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북돋아주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리더가 당신이 일에서 실패하였을 때 리더로부터 어떤 격려를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을 문제로 보지 말고 도전과 기회로 보자. 자꾸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컨설팅적인 관점으로 가요. 컨설팅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코칭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은 뭐냐?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오히려 코칭을 한다는 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닌 기회나 원인어 도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코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코칭을 제대로 할 때는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를 기회나 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목표를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혼자 목표를 만들지 말고 우리 조직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리더가 목표를 딱 세워주고 따라서 하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목표도 함께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이게 잘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서로 불만이 없고 그 안에서 조직의 문화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코칭을 통해서 어떤 면이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같이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코칭에서도 우리가 주제 설정한 다음에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목표 설정 우리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이 지금 있는지 현실을 파악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봐야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옵션, 대안,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대안을 하나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되고 대안을 좀 여러 개를 이렇게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코칭에서 우리가 누룽지 긁기 질문이라고 있어요. 누룽지 긁기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해서 예외적인 질문으로 자꾸 이렇게 대안을 잡아보는 거예요. 대안을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대안을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필요한 자원이 뭔지 서포트도 해주고, 그리고 극복할 장애물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당신이
돕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그 자기의 파트너나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리더십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 다음에 그로우라는 모델을 한다. 그로우 모델은 우리가 많이 아시니까 리더십 코칭을 할 때는 존중하는 문화, 리스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엔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그들을 북돋는 거, 어떻게 북돋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에 리더십 코칭을 좀 더 접목시키고 그리고 그걸 접목시켜서 조직의 문화가 바뀔수록 결국에 그 조직의 성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리더십 코칭을 말한다. 많이 애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